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163강 직업에서 교육계, 법정계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직업의 그 숫자는 약 3,000개 정도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러다가 2020년 가까이 돼서 한 3,000개, 많게는 유사성 있는 그런 직업까지 합치면은 17,0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한 많은 직업을 몇 가지의 소단원으로서 말씀드린다는 것,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분류했을 때 이러한 소제목을 달아서 설명드리는 것, 그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직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계와 법정계에 관한 직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계에 진출하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공통적인 성향은 첫째, 월주의 인수를 놓은 자, 월주의 인수를 놓은 자, 또는 그 명조 내에 사주 내에 인수가 많은 자, 그리고 인수가 필요한 사람, 인수 필요자. 여기서 인수 필요자라고 하면은 아마 명조가 다소 신약해서 인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수가 용신이 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육계로 진출할 확률이 높다. 인수를 우리는 교육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는 교육의 인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하겠고, 인자 또는 유전적인 영향,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주의 상식을 놓은 자, 상관, 식신을 놓은 자, 그리고 명조 내에 상식이 많은 자, 그 다음에 상식 필요자, 역시 이 상식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 상식은 아랫사람, 다시 말하면은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 학생이 용신이 된다든지 또는 월주의 상식을 놓고 있다든지 상식이 많은 자는 가르치는 직업, 교육계통으로 진출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목이나 화일주, 목화일주, 그 목화가 많은 자, 대개 우리가 목일주가 강하면 화가 식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풀어내고자 하는, 화로 설기시키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직업에 대한 어떤 존중감을 갖고 있습니다. 목은 어질 인자를 쓰죠. 어진 마음으로, 또는 화는 예를 가르쳐서 어떤 예의, 법도에 맞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운에서 인수가 지배할 때에도 우리가 교직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운에서 인수가 지배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운에서 인수가 지배하는 경우는 교직으로 나갔다가도 그 운이 다하면은 직업 전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주의 인수, 인수가 많은 자, 인수 필요자, 거기에 예로서 본다면 여기 정화일주예요. 역시 화일주는 또 교육과 연관이 있죠. 그럼 여기서 정화와 병화, 그리고 여기 사미, 인사가 다 정화의 세력입니다. 이러한 왕한, 태왕한 정화일주는 기토로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주는 월지에다가 인수를 놓아서 월주 인수자에도 해당이 되고, 또한 정화일주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가 식신이 됩니다. 물론 기토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상관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설단생금이라고 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또한 학생을 어질고 예의 바른 자세로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어떠한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와 같은 사주의 경우는 교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면은 계수일주입니다. 계수일주가 굉장히 역시 왕하죠. 이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토가 있는데 이 기토는 금을 생해요. 그러니까 이 계수 입장에서 보면은 관은 자기 세력으로 흡수가 되면서 금이라고 하는 인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가 많은 자로서 교육계로 진출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상식이 또 월주에 상식을 놓거나 상식이 많은 자, 상식이 필요한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상식이 필요한 자는 이 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사주가 태왕하면은 이것은 관으로서 극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식신상관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여기 예가 있는데 기토일주입니다. 이 기토일주가 어떠한 세력을 갖고 있느냐 볼 때 사오라고 하는 화구, 요때 요 사는 금국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토가 종은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무진이라고 하는 경겁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상관이 많은 자가 되기도 하고, 또 기토 입장에서 보면은 월지에다가 유금이라고 하는 식신을 놨는데 이것이 국을 이름으로 인해서 상관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을목일주예요. 목일주인데 여기서 해, 묘, 미, 다시 말하면 계수도 포함이 되겠네요. 임수도 포함이 되고 또 을묘도 되고, 결국은 월지에다가 상관을 놓고 있고, 그 왕한 기세를
이 상관으로 풀어내는데 을목은 목이니까 인에 해당이 되겠고 오는 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인과 어진 마음과 예의를 가지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화일주에 목화가 많은 자. 우리가 흔히 이 목화일주일 때 이 목과 화는 목이 강하면 이 화로 설계가 되죠. 그렇게 되면 목화 통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거가 성립합니다. 목화 통명은 목일주가 화로 설계함으로써 이름을 널리 알린다.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들이라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목화 통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에서 인수가 지배하는 경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수 운에는 대개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운이 다하면 직업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요 4번의 경우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계 쪽에 많이 진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정계에 해당되는 그 조건은 우선 신왕 관왕해야 됩니다. 내가 신약해서는 관을 갖다가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왕하고 관 또한 왕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이 돼서 정치가라든지 또는 정부의 강요가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됩니다. 또는 정화일주와 기토일주 재관격자, 재격이 된다든지 정관평관 하는 관격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정화일주나 기토일주 재관격자가 왜 법정계로 진출하느냐? 정화는 우리가 병화와 마찬가지로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고 그 말로써 직업을 갖게 되니까 변호사, 법관 이러한 직업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기토는 우리가 입에 해당이 된다 그러죠. 역시 입을 나타낼 때에도 말을 잘 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기토,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을 나타내고 평등성을 나타내고 공평함을 나타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정당하게 판결을 한다든지 변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예를 보면은 기토일주입니다. 기토일주가 자신의 세력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와 그 다음에 진진, 병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 기토일주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의 한목, 여기 수가 되네요. 그래서 신강해요. 신강하면서 관을 가지고 있고 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직으로 법정계로 진출한다. 그 다음에 여기 신금일주죠. 세력이 이렇게 왕합니다. 그래서 역시 간목이라고 하는 재가 있고 오화, 여기 4,5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사유축도 되지만, 그래서 재와 관이 또한 왕하다. 이렇게 봤을 때 신왕 관왕자, 그 다음에 정화나 기토일주
정제된 편제, 그 다음에 정관, 평관의 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정계로 진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주 기준으로 해서 변경성을 놓은 자. 이때 변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일주가 되면 옆에다가 경금을 놓는 거고, 경금일주가 되면은 옆에다가 병화를 놓는 경우입니다. 이때에 병화와 경금일주의 경우 서로 이것이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면 변경성이 놓여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도 되면서 말, 언론도 되겠죠. 경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금으로써 의리, 다시 말하면 정의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와 목일주가 술의 천문성을 놓았을 때, 술의 천문성, 대개 술의 천문성이 있으면 지혜롭다, 예지력이 있다, 남보다 먼 앞을 예단하는 그러한 감수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유술을 갖다가 놓은 자, 이걸 우리가 신살에서 철새 개금살이라고 그래요. 철새 개금살, 이렇게 얘기할 때 세자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자만 놓아도 철새 개금살은 작용합니다. 이 묘유술이라고 하는 철새 개금살은 철새, 자물쇠입니다. 그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그것을 열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남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필요로 하는 점을 갖다가 해소시켜주는, 역시 예지력과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살이 되겠습니다. 이 신살로서 어떤 직업을 정하기란 좀 무리가 가지만은 대체로 제 경험이나 또는 옛 고서들을 보면은 대개 법정에 진출한 사람들은 이런 수레의 천문성이나 묘술이라고 하는 철새 개금살을 놓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일주할 때 수는 우리가 법을 가리킨다. 삼수변에 갈 것자를 하면은 법법자가 되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만인에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는 그 법을 갖다가 공평무사하게, 다시 말하면 평등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수일주. 또 목은 인, 어질다. 어질면은 자비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어떤 그 법적인 그러한 문제점을 지닌 사람들에게 무조건 징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어진 마음으로 자비심을 발휘해서 공평무사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법정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가 있는데 경금일주예요. 경금일주가 굉장히 신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강한데, 여기에 변경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사주입니다마는, 지지상으로 보면은 또 유도 있고
술도 있어요. 철새 계금 사례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병화는 이 경금일주를 잘 불로써 재련해서 훌륭한 인재가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갑자병인 갑을 의뢰할 때 목일주죠. 이 목일주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화의 기가 인술 가합이 돼서 병화 화가 역시 강합니다. 그래서 목화로 이루어져 있네요. 우리가 이러한 사주들일 때 법정계에 종사하면서 사회의 어떤 안녕, 질서 이러한 것들을 공평무사하게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계수일주인데 역시 계수일주도 이러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목이 되겠죠. 그 여기에 금생수 그리고 금수 개해수가 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다만 여기서 좀 묘유충이 되는 게 흠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 계수일주도 지혜를 지닌 그러한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묘유 이런 식으로 묘유살에 철새계금살을 갖고 있다. 역시 신살에 의한 것은 우리가 100% 적용력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하튼 남다른 지혜와 어떤 공평무사함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인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업의 종류가 60년대 말에는 한 3천여 개, 지금 2000년에 이르러서는 12,000에서 16,000에 이르는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뭉뚱그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교육계와 법정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